제주도에는 아침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야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 도중에 큰 배가 뒤에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배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곧 강물로 떨어졌고 며칠 동안 내린 비로 거세진 물살에 떠내려 갔습니다. 오늘 새벽 저 머나먼 타국 헝가리에서 들려온 비보인데요. 구조 7명, 사망 7명, 실종 19명. 네, 현재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강물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거셌고 그래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컸다. 실종자 수색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부처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고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실종된 분들 오보가 아닌 진실로 모두 구조됐다는 속보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 현지에 있는 교환학생 정대한 씨 연결돼 있는데요. 현재 사고 현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대한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고 현장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고 현장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여기가 다뉴브강에 이제 머르기트 섬이라는 좀 유명한 네. 섬이 있는데요. 이 섬 양 끝으로 다리가 하나씩 있어요. 네. 남쪽에 있는 그 다리 밑쪽에 터널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배가 겹쳐서 들어가면서 이제 배가 침몰했다고 해요. 여기서. 아, 그렇군요. 자, 현지 시각으로는 밤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이었는데 사고 발생 시각에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시겠어요? 정대한 학생,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다리와 국회의사당 사이에 도착했을 때는 예. 여기 새벽 3시경이었고요. 새벽 3시경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이제 걷다가 이제 구조하는 배가 거의 안 보여서 이제 사고 현장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올라온 게 새벽 4시였어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었고요. 뭔가 배 조그만 배 딱 한 척만 띄워져 있었어요. 뭔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사고를 수습해서 예. 남쪽으로 가서 수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구조 작업을 좀 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초기의 대응이 미숙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군요. 초기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여기 없어서 네. 그것까지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뉴브강 수위가 많이 높아져 있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등. 다뉴브강이 지금 평소보다 지금 수위가 한 5m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m요? 계단을 타고 내려갔을 때 이제 평지에 이게 발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이 아예 없어지고 계단마저도 거의 다 잠길 정도로 지금 5m 정도 이게 강이 올라와 있어요. 물이 급격하게 불었다는 얘기네요. 네. 예, 구조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의 차질이요? 이제 구조에 구조요? 있어서 예. 네, 좀 많이 걱정스러운 게 평소보다 물이 좀 많이 탁하고요. 네. 이제 한 6시, 7시쯤에 이제 동이 틀 때쯤에는 그때는 좀 약간 그래도 시야가 좀 괜찮았어요. 안개도 끼지 않았고. 예. 근데 살면서 약간 오늘 같은 좀 안개 낀 이슬비 내리는 날은 또 처음이에요. 지금 예. 또 구조선이 들어와서 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슬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여기 밑에 강도 보이지도 않아요. 네. 헝가리 현지 경찰 브리핑이 지금 진행 중인데 강물이 불어서 수색이 어렵다. 이런 현지 경찰의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네. 예, 다뉴브강 유람선이 헝가리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히는 주요 관광 코스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도 관광객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다뉴브강 이제 야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배가 많아요. 특히 여기 국회의사당이 정말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앞을 지나가는 유람선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쪽으로 나가면서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동차도 아니고 말이죠. 강물 위에서 네. 배와 배가 이렇게 부딪혔다, 추돌했다. 이게 좀 잘 납득도 안 되고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뉴브 강폭이 네. 한강보다 많이 좁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배들이 부딪힐 만큼 그렇게 강이 좁습니까? 약간 CCTV로 봤을 때나 약간 평소에 제가 밤에 여기 부다페스트에서 야경을 볼 때나 네. 가끔씩 정말 배들이 많이 다녀서 이렇게 이 정도 폭에 한강보다 많은 배들 이렇게 다닐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할까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는데 사실 폭이 이렇게 부딪히게 될 줄 정말 잘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지 언론들 반응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다들 여기 헝가리 시민들도 구조 현장에 많이 나와서 지금 구조 상황을 지켜보는 헝가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계시는 헝가리의 정대한 씨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현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잠시 간격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KBS 1TV를 통해서 헝가리 현지 경찰의 브리핑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A mentésben, és 7 darab hajóval kerestük az esetleges személyeket, illetve az elhunytakat. A katasztrófavédelmi műveleti szolgálat irányításával történt a kutatás, a mentés. A parancsnoka, mivel a Duna sodrása és vízállása nagyon magas, és a sodrása nagyon erős, ezért egészen a Lágymányosi híd után mintegy 3-5 kilométerben határozta meg azt a helyszínt, ahol a kutatás folyt. Természetesen az idő teltével ez egészen ki lett bővítve az egész Duna teljes szakaszán. Még most is, jelenleg is folyik a személykutatás, esetleges túlélők vagy elhunyt személyek a felkeresése. A katasztrófavédelemnek, tűzoltói állománynak a munkáját nagy részben segítették a már említett civilek. A Budapest Mentőszervezet 48 fővel jött ki a helyszínre, a polgárőrök és a felsorolt további együttműködő szervezetek. A hajó feltalálására fővárosi katasztrófavédelmi igazgatóság szállományában található tűzoltóhajó sikeresen találta meg az elsüllyedt hajót 1 óra 8 perckor szonár segítségével. Jelenleg folyik a honvédség által egy ponton kiépítése a hajóroncs közelébe. Erről tudnak majd a búvárok lemerülni a Dunába, és megállapítani azt,
hogy milyen állapotban van maga a hajóroncs. 모든 곳에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feltérképezésnek a következménye majd az, hogy meg lehet határozni azt, hogy hogyan lehet ezt a hajóroncsot kiemelni. 발견된 유람선을 a budapesti műszaki egyetem hajózási mérnökei is segítik az illetékes hatóságok munkáját. Jelenleg is kint vagyunk a helyszínen, és együttműködve a tárgyszervekkel keressük a kiemelésnek a lehetőségeit. Köszönöm szépen.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Órai nagykövetséggel most is folyamatosak a tárgyalások, és nagy mértékben segítik a munkánkat, és kérjük is a segítségüket. A másik dolog, viszont megragadnám az alkalmat, hogy önökön keresztül kérjem a lakosságot, civileket, hogy amennyiben a tegnapi órákban bárki arra sétált, autót, hajózott, és látta a balesetet, azt kérem soron kívül jelentkezzen a budapesti rendőrfőkapitányságon, szeretnénk meghallgatni, hát a további információval tud szolgálni nekünk, büntetőeljárás, illetve a nyomozásról. 더 이상의 확실한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Engedjék meg, hogy részvétet nyilvánítsak a minisztérium és a mentésben résztvevő összes hatóság és civil szervezetek. 현재 구조 도움을 주시는 분들, mo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Hogy egyéni interjúk készítésére nem tudunk önöknek lehetőséget biztosítani, úgyhogy a kérdéseiket ilyen tekintetben tegyék föl. És azt is jelezzék, hogy mely médiatartalomszolgáltatót képviselik, illetve hogy kihez intézik a kérdéseiket. 현재 정확한 생존자, 사망자 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Index Pál Adriánhoz volna a kérdésem. Tudható-e, hogy a kétfős magyar személyzet tagjai túlélték-e a tragédiát? 헝가리 승무원 2명은 생존했는지 궁금합니다. A 7 fő túlélő az mind dél-koreai származású. 현재 생존자 7명은 모두 한국 관광객입니다. És 21 főt keresünk, ebben benne van mind annak a hajónak a személyzete, mind a 2 fő. 승무원 2명도 실종자들 중 Parancsoljon következő. 포함되어 있습니다. Napot kívánok, Szakolai Bence vagyok az Origótól, és Adrián ezredes úrtól kérdezném, hogy a nagyobb szállodahajó kapitányát kihallgatták-e már az ügyben? Az éjszaka folyamán megtörtént a szállodahajó teljes legénységének a kihallgatása, illetve az ott több mint 180 főnek a meghallgatása, illetve további 9 főnek a kihallgatása, akik egyébként láthatták, illetve látták magát az eseményt. További kérdések. Ezen az oldalon nincs több, akkor ott a túloldalon. Tán Kriszta vagyok a Reuters-től, és két kérdésem lenne, hogy elképzelhetőnek tartják el, hogy a hajó belsejében holttesteket találnak, vagy esetleg túlélőket, hogy ez teljesen kizárható. És a másik kérdésem az lenne, hogy a hibát elkövetett hajó az jelezte azonnal a rendőröknek, hogy mi történt, vagy továbbment és kikötött Újpesten, és valahonnan máshonnan 침몰하지 않은 다른 배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까? Emberi hiba okozhatott-e, vagy kommunikációs hiba okozhatta ezt a balesetet? 이 사고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큽니까? Egyébként elholtak. Ezt jelen pillanatban sem megerősíteni, sem cáfolni nem tudjuk. Jelenleg a búvárok lent vannak a vízben, majd 구조요원들은 현재 a kiemelés során fog arra sor kerülni, hogy ott tartó. 모든 거를 아직 파악하는 단계이며. Második kérdésre a válasz. Büntetőeljárás folyik, szakértő bevonásával. Annak keretében tudjuk majd meghatározni, hogy pontosan mi történt. 아직 나머지 következő kérdés. Jó napot kívánok, Szalai Edith vagyok az MTI-től. Azt kérdezném, hogy milyen ország felségéle alatt hajózott a hajó, illetve a kapitánynak lehet-e tudnia akár a nemzetiségét, illetve Palotai úrtól kérdezném, hogy az előkészületek megtörténtek a roncs kiemelésére, de várhatóan mégis mikor kezdhetik meg a kiemelést, a hajó roncs kiemelését a Dunából? Az első kérdésre a válasz, a hableány az magyar felség, a hableány az magyar felségjelzésű. A Viking nevű hajó, ez egy svájci céghez tartozik. A második kérdésre. Ukrán állampolgár. A cég már elég régen foglalkoztatja a kapitányt. 충돌된 다른 배는 우크라이나 ez a büntetőjárás keretében fogjuk vizsgálni. 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 második kérdésre választ az, hogy jelenleg épül ki a ponton, amire a buvárok ne tudnak menni, és azt, hogy pontosan mikor lehet majd kiemelni, 잠수부들은 현재 침몰한 유람선을 tudjuk, hogy a hajó mennyire sérült, hiszen egy ütközésről van szó. Nem mindegy, hogy maga a hajótest, a hajógerinc milyen állapotban van. Ez akár napokig is eltarthat majd ez a kiemelés, de ezt előre 침몰한 유람선을 끌어올릴 meghatározni így csak akkor tudjuk majd, hogyha 시기는 아직 정확히 van róla képünk, hogy milyen állapotban van maga a 모르는 상태입니다. Jó napot kívánok, Gregor Mayer, a Német Hírügynökség TPA tudósítója. Az említett büntető eljárás az már konkrét személy ellen folyik, mondjuk a másik hajónak a kapitány ellen, vagy ez még, ahogy szoktak mondani, ismeretlen tettes ellen? Jelen pillanatban ismeretlen tettes ellen folytatjuk az eljárást, mint korábban is említettem, a szakértő bevonását követően, illetve a rendelkezésre követően tudjuk majd azt megmondani, hogy terhelhető valaki. Jelen pillanatban ismeretlen tettes ellen folyik az eljárás szakértő bevonásában.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Eldési Zoltán vagyok, heti napló ATV. Két kérdésemmel az egyik, hogy tudott-e vészjelzés?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 침몰 유람선은 발견됐고 인양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양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생존자 7명 모두 한국인 관광객이다. 부딪힌 배는 우크라이나 선박이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한 헝가리 현지 경찰 발표 KBS 1TV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외교부는 실종자 19명 수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와 함께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된 성과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행사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에 전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현지의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구조 활동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박 중이던 상황에서 대형 선박이 추돌했다 이런 설이 한동안 돌았는데요. 여행사 측을 통해서 부정됐습니다. 사고 상황을 브리핑하는 이상모 참 좋은 여행사 전무의 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저희 선박이 정박 중이 아니었고 8시경 출발해서 유람을 마치고 거의 정박장에 다 들어가는 시점이었고 상대편 대형 선박은 막 출항을 하는 그런 중간에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대본을 즉시 구성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상황을 공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어제 모두의 경제에서도 다룬 사안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인데요. 10년 이상 업종을 바꾸지 않고 또 종업원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500억까지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지요. 기업인들은 혜택의 범위를 늘려달라고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더미래정책위원장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1부분입니다. 재계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매출 3천억
미만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 3천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업종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1,500억 이하의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1,5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의 99.9%입니다. 다시 말해서 0.1%도 안 되는 기업만 이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제외돼 있는 거고 99.9%의 중소기업들은 다 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매출 3천억, 자산은 5천억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만약 시가로 따지면은 수천억대 회사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회사는. 수천억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상속세 제대로 안 내겠다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내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지난해 12월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죠. 그 뒤에 여론이 들끓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노동조사위원회도 구성됐는데요. 구의역 사고에 이어서 화력발전소 사고를 겪고 나서야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노동조사위원회가 무력화됐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법 역시 구멍이 많습니다. 제2, 제3의 김용균은 얼마든지 양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김미숙 씨의 목소리 들어보죠. 너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의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법을 규정을 해놔서 정말 불만이 큽니다. 위험할 때 작업 중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작업 중지한 노동자를 불이익 주지 못하도록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 작업 중지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 작업 중지가 사실은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에서도 핵심적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용균이가 죽고 난 다음에 50명 이상이 또 죽어 나갔습니다. 죽음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또 그런 말씀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죽지 않게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김용민 라이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고위 간부 중 일부가 윤중천 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 검찰 고위직 인사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당시 일부 검찰이 윤중천 사건을 조직적으로 회방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등검찰청장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용민 변호사의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2009년에 아마 기억하실 건데 부산에서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좀 빠삭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에 다시 터졌던 문제인데 고위 검찰 간부들과 건설업자 혹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착관계를 통해서 접대를 받거나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혹은 이 사건처럼 성접대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접대를 받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편의를 봐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있어 왔는데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군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중천 씨의 주장으로는 수천만 원을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 총장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했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아니었고요. 검사장급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교류를 맺고 있었는데 용돈 하라고 돈을 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휴 잭맨이 부른
Bring him home.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Hear my prayer in my need. You have always been there. He is young. He's afraid. Let him rest. Have been blessed.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He's like the son I might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ummers die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on. And I am old and will be gone. Bring him peace. Bring him joy. 실종자 가족 중에는 3대 가족과 6살짜리 어린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모두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애청자분들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9977번 쓰시는 분, 그래도 현재 7명이라도 구조돼서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실종자분들 모두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선미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 아니라 다뉴브강의 슬픔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봉남님, 수위도 높고 곳곳이 급류라는데 50분이나 되는 관광 코스에 구명조끼는 필수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침몰 소식에 애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응 비읍 이응, 네, 이런 필명 쓰시는 분, 실종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네, 여러분들의 뜻과 제 뜻이 함께 모아져서 모든 분들이 무사히 귀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게 됩니다. 실종자 분들 모두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이고요. 판교 부근 갓길 막고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 또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판교 일산 방향 판교에서 청계터널, 시흥에서 송내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판교 쪽으로는 하남 부근인데요. 5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 사이 작업 진행되는데요. 오산 일대로 6km 구간 여파받고 있고요. 이후로 기흥 동탄에서 기흥 부근, 달래내서 반포 쪽으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소 조남, 일찍부터 금천 쪽으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다시 군자에서 월곡 부근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헌릉 방향인데요. 흥덕에서 서수지 부근, 또 고기 분기점부터 서판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오늘은 민민석석 둘 다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민민. 네, 김수민입니다. 새벽부터 들려온 안타까운 비보에 국내 정치 일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요. 헝가리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석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석석 오창석, 저는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외교부 현장 대책반의 신속 대응팀이 출국했습니다. 속히 실종자들이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미세 뉴스 보세 속히 시작합니다.
자,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웬 참사입니까?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일단 외교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그 사고가 돌아가신 분이 7분, 구조되신 분이 7분, 그리고 실종된 분들이 19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네. 그 현지 시간 29일 오후 9시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탐색한 유람선이 이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속들이 CCTV라든지 현장 상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킹 크루즈사의 바이킹 시긴호가 아마 후미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충돌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현재 바이킹 시긴사의 그 선수 부분, 그러니까 뱃머리 부분에 충돌의 흔적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물살도 세고요. 예. 비가 와가지고 수위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다고 하는데 특히 그 강물 같은 경우는 수위가 갑자기 불어날 경우에 빠르게 흘러가는 지점과 천천히 흘러가는 지점 이 지점에서 흔히 말하는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가 운항할 때도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 지역에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하면은 사람이 빠졌을 때 더 실종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고. 실제로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물에 휩쓸려간 분들 구조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헝가리 경찰도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사건 시간이 저녁 9시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이 구조가 됐는데 부다페스트 시내 3개 병원에서 분산돼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명조끼를 그쪽에서는 승객들한테 이렇게 착용하라고 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행객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람선을 탑승했던 사람들이 애초에 구명조끼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람선 측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격려 오찬 행사 결국 취소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는 그 성과를 낸 공무원 2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행사를 취소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곧바로 강경화 장관을 급파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정부의 신속 대응팀 일진이 오후 1시에 급파됐습니다. 또한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소방청 국제구조대원을 역시나 급파했다라고 하고요. 실종자 살아난 7명 중 1명이 경기도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역시 1:1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4차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또 구성을 했고요. 외교부 소속 인원 6명, 소방청 소속 13명 이렇게 신속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팀원 일부는 이미 또 출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장비 등등이 다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또 외교부에서 하기도 했고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좀 아직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만간 사고조사 결과를 당국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유는 앞으로 뭐 원인 규명이나 법적 책임 소재, 보상 문제까지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이 걸려 있는데 뭐 쉽게 얘기를 하고 단언하는 것이 또 현재로서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사고 유람선 바로 뒤편 배에 탑승했다가 하선 명령을 받은 여행객을 연결해서 사고 당시 상황 좀 더 소상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K씨 외교관
K씨에 대해서 파면 처분이 내려졌죠? 네, 주미대사관 소속인 K모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세영 제1차관,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임 차관인데 이 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30일 오전 외교부가 열어서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3차례 정도 K모 참사관이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파악을 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가 됐지만 일단 징계위에서는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정상간 통화 유출 한 건만 네.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고 퇴직 급여나 연금이 50%로 감액이 되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처분입니다. 연금 수령도 쉽지 않겠죠? 네, 연금이 50% 감액된다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군요. 예.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유로는 교회도 가고 사람도 더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 서너 명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을 때도 하루 5명까지 일반 면회가 가능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보석 조건 중에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청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이제 그건 어렵고. 예, 그러니까 접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라든지 사람의 직업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분 아니겠어요? 네.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럼 애초에 그 지금의 조건부 보석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재판이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추가 경정 예산안 벌써 35일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가장 늦게 처리되는 추경 예산안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을 했었죠. 네. 2000년 이후에 추경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얼마 만에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까 평균 39.1일 만에 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35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예 다루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칫하면 역대 최장 기록인 107일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 소집은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상 이 소집 요구를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3일에 개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반발 기류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오늘 이 사고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수가 될지 예, 그것도 한번 추경 예산안 처리해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집행을 위한 골든 타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그 지난번 산불 등 이 재해 성격의 추경인데 사실 이건 집행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에는 추경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로 처리를 강행하거나 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좀 진단이 됩니다. 아니, 자유한국당 그 지도부가 그 산불 현장 많이 갔잖아요. 근데 왜 이 재해 성격의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그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용인 처인구 쪽에 네.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재판받고 네. 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와중이었는데 결국 의원직을 잃었군요. 네, 용인시 갑에서 재선한 의원입니다. 대법원 3부에서 상고심에서 결국 징역 7년,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14년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 등을 받고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재보선은 어렵겠죠? 총선이 1년도 안 남아서. 네. 그리고 이제는 재보선을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서 지난 4.3 재보선이 마지막 재보선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는 용인 갑은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지역구가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몇몇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이구, 보니까 거물들이네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 종로에 누가 얼마나 출마할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종로로 집을 옮겼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지역구 출마를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자 현역 지역구 의원이죠. 정세균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의장들은 의장을 역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 전 의장이 딱히 그런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출마 여부가 또 관심을 모으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를 뚜렷하게 피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이낙연 현 국무총리도 종로에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한때 정치 1번지로 통했던 서울 종로. 예, 어이구. 종로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3명입니다.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그러네요. 이 세 대통령이 다 종로 지역구 출신이죠. 네, 또 주목되는 거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한 선거에서 붙은 적도 있었어요. 네, 96년도 선거에서 붙은 적이 있었죠. 예.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금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중진 의원 5명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가 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찾았습니다. 합의 5명이 합의 20선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일본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 측에서는 접촉을 꺼려서 면담 자체가 성사가 되지 못했고, 참의원 상원격에서도 초선 비례대표 1명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예. 아, 그래요. 초선 1명을 만나러 간 거네요. 1선, 일본 쪽에서는 1선이 나오고 한국 쪽에서는 20선이 나왔고. 네. 예. 이 단적으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5명이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이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의견도 물론 합리적인 측면일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외교통일위 5명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지금 울산이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 이게 법인 분할인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가 풀이해 주신다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세우면서 그리고 이제 신설 사업 회사로 현대중공업이 바뀌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산은 중간 지주 회사 쪽으로 귀속이 돼 버리고 부채는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크게 표명하면서, 이 가운데서 결국에 회사가 부담을 지고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분할되면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기업은 태산 같은 빚을 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빚이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빚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에 대한 뭐 급여 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용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구조 조정하려는 것 아닌가, 이 노조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조에서는 또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4개사 정도로 이제 분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조 활동이라든가 노동자 권리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또 경험적인 그런 또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현중 노조에서는 내일이죠,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그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의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농성을 또 풀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경찰이 한 4,200명 정도 배치가 돼서 가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이유인데 한국조선해양본사가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로 가면 안 된다. 서울로 갈 계획입니다. 개동으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라서 여기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조금 다른 이유에서 이 반대에 결합을 해 있는 상태고 심지어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 결의식을 갖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울산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는 현재 이 현중의 법인 분할에 대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 이유는 좀 달라도 지금 송철호 시장 등 또 울산시와 또 울산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또한 현대중공업 노조까지 반대하고 있고 둘이 뭐 사실상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송철호 시장이 노동자 변호사 출신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냥 현중 노조 따라 움직이는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울산시 입장에서는 뭐 물적 분할 말고도 이 본사의 울산 존치 이거를 조금 더 주요한 이유로 좀 시민단체들과 함께 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대우조선해양노조도 함께 나서고 있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조선업계를 뒤흔들 만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시장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앞으로 조선업계를 이끌어갈 거라는 소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그 작업이 현재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도 함께 참여해서 연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일면 머리 기사가 울산시장 현대중공업 사태에 기름 붓다 이러면서 이제 삭발하는 사진을 실었어요. 송철호 시장 본사 이전 반대 삭발. 중재 역할 하지 않고 집회 전면에. 경찰 시장이 노조와 유사한 입장. 노조가 불법 점거를 풀 명분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내 이 반노조 정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보통 단체장이 사측 편에 서는 경우에는 불을 끼얹다 이런 표현, 뭐 기름을 끼얹다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왜 유독 노조 그리고 지금 이제 울산시장의 그 포지션이 노조랑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독 그렇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3면 제목을 보니까 조선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 그 첫발부터 가로막는 노조. 하여간 너무 조선일보의 이 논조를 보게 되면은 노동자를 적대시하는데 노동자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나요? 그 구조조정의 첫발 같은 경우 만약에 조선업이 불황해서 현대중공업이 매출과 실적이 저하돼서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노동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끌고 간 경영진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굉장히 없다라는 것이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호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해군 최영함 입항식 도중에 사망한 고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 최근식 씨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아들을 2번 잃은 것 같다라는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이후에는 그 최근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서 이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종근 하사의 얼굴 사진 그리고 사고 사진을 올리고 워마드에서는 볼 때마다 웃긴다. 개구리 같이 생겼다라는 등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단속이 안 됩니까? 사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이 최종근 하사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남녀의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순직한 장병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를 할 수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그 인권 존중, 그 인격 살인성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리고 내가 글을 썼다라고 오히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다제 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내년 6월이면 북한에서 이 결핵을 치료하는 그 약의 재고가 바닥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 사회에 시급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난 3주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보고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고요. 참고로 다제 내성 결핵이라는 것은 내성 때문에 결핵 치료에 효과적인 약제들이 사용될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결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로 긴 편이고 2차 항결핵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사정에 많은 이 북한 사람들이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회장은 북의 환자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비핵화 진전이나 남북 북미 관계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시한도 대상도 가리지 말아야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해 한 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관해서 증언들 가운데서 아까도 저희도 언급을 했지만 그 구명조끼를 아예 뭐 착용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안내조차 없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는 다 그렇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긴 다 그렇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 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나쁜 관행에 대해서 여긴 다 그렇다라고 넘어간 적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서기한수. 여의도에도 유람선이 있습니다. 여의도 유람선 구명조끼부터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지 이것도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 뉴스 보세와 함께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합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